특수화 발달 심리 9장 사회인지 발달 1의 자기이해 부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로 자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아인식과 자기 개념의 차이는 이제 자아인식은 주로 이제 외모적인 면이라든지 또 마음 이론에 관련된 거라면 자기 개념은 그것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죠. 그래서 생태적 자기, 이제 환경 속에서의 나,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 개념, 나를 여러 가지로 구분지었을 때나, 그 다음에 사적 자기, 나 자신 따로 매겼을 때, 그 다음에 확장된 여러 가지로 이제 넓혔을 때, 이런 자기 개념들을 이제 구별해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자기 개념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영아기는 주로 자기 재인을 하게 되고요. 소유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아동 초기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갖게 되고요. 부모의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또 아동 중기에는 청소년기에는 개념적 자기 개념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자기 행동.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재인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동이 자신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거 너무 이제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고요. 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먼저 영아기를 볼게요.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한 자기를 통합된 하나의 자기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뭉치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아주 어린 영아도 자신의 신체를 자각하고 지각하고 다른 것과 구별합니다.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 내 신체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자기재인, 그러니까 자기재인, 내가 나를 알아보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것. 즉,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게 자기재인입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영아 신체 지각 실험, 루즈 테스트 있었잖아요. 콧등에다가 루즈를 묻히는.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자기재인을 언제쯤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에 따라 자기재인 발달 시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아이가 서양 쪽의 아이보다 조금 더 늦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양육 방법이라든지 환경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양육을 할 때 서양 아이들에 비해서 나 너를 많이 구별하지 않아요. 나 너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서양 아이들보다 조금 더 늦게 발달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근거리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영아들이 이렇게 붙어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서양 아이들은 좀 부모와 약간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찰적인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객관성이 좀 늦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아는 소유권도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내 거와 너 것들을 어느 정도 구별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동 초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기 개념을 형성하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마음이론은 아직 마음속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외적인 특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개념합니다. 외적인 특징. 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긴 게 나, 어떻게 생긴 게 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객관적 자기평가가 불가능한,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을 봐야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건가를,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자기평가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또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양육방식은 아동의 자기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상호작용과 양육방식.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아닌지, 또 양육 방식에서
근접해서 아이를 양육하는지, 좀 거리에서 서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지,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인 작은 수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 개념 형성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좀 좁아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동의 자기 개념 발달은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나중에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느끼느냐에 따라서 3에서 5세 유아는 연령, 성, 다양한 평가적 차원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더 크다, 적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형이다, 동생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언급을 하고 구별을 하는 거죠. 또 신체적 특징과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3에서 5세 정도면 말할 수 있어요. 난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또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다, 소유, 무엇을 갖고 있다. 잘하는 행동, 난 무엇을 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것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내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숙하진 않지만 나의 기분, 나의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동의 중기가 되면 이제 추상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 추상적 특징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할 사회적 지지 집단을 수립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추상적인 특징.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지지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또래 친구 관계가 이제 수립이 돼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자신을 묘사할 때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징,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그렇게 어떠한 정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해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죠. 그리고 또 청소년기가 되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엄청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또 어떤 학습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굉장히 민감하고 거부 반응을 보일 때도 많죠. 또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적 자기 개념을 정교히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계속 맺음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자기 개념, 나의 선호, 또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것에 내가 맞추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발달시켜 나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자기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기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더 뭘 하고 싶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나는 이상적인 자기. 그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상적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나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이제 구분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시기가 아동 중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들보다 더더욱 많은 심리적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동들도 그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청소년기 때는 거의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자신의 특징이 모든 상황에서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나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또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연결시켜 하나의 통합된 자기 개념으로 이제 조직화. 그러니까 나의 여러 모습들을 이제 통합해서 나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점차 알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 즉 가치, 신념과 같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세 아동은 정직하다, 구식이다 등의 심리적 특성을 자주 언급할 수 있고요. 자신에 대해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게 아니고 변화무쌍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내적 특성을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특성인지 또한 부정적인 특성인지까지도 모두 알게 되고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청소년 후기가 되면 거짓 자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거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나의 모습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이라든지 특징을 참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짓 자기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 보수주의적이다, 자유주의적이다 등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초기에 나타난 정직하다, 구식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 즉 좀 좁은 개념이라면 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속성, 나의 특징인 거죠.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구식적인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면 청소년 후기는 가치관이죠. 나는 보수주의적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들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또 어떤 것들에 이렇게 인생관, 굉장히 그러니까 정직이나 구식보다 훨씬 더 큰 개념에 대한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가치관은 자기 개념의 핵심적인 주체가 됩니다. 즉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념이 매우 많이 달라지는 거죠.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자유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에 따라서 내 자기 개념이 달라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개념에 미치는 이제 문화의 영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개념은 문화에 따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이 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는 협동과 사회행동 우선적인 것을 중시하는 집합주의 공동체라면 서양 문화는 경제, 개인적 주도성, 개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문화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이 다르고 서양 문화권이 다르죠. 하지만 동양 문화권도 항상 그게 똑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동양 문화권은 협동과 상호 존속을 매우 중시 여겼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서양과 같은 개성, 개인주의, 또 개인 주도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 등 문화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문화에 따른 가치 차이는 부모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자녀가 혼자만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특히 동양 쪽에서 이런 걸 많이 요구하죠. 아이들에게 같이 해라. 누굴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하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이런 것들 말을 많이 하죠.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은 자녀가 주도적으로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 사람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스스로 너가 원하는 것을 너의 주도적으로 셀프가 되는 거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육이라든지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자기 개념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존감은 자신이 인지한 자신의 특성이나 속성을 평가하여 이로부터 형성하는 자기 가치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가 높은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이런 것들을 느끼는 자기 가치감이 바로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적 측면의 자기인 거죠.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내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거고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겠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다양한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직업에서 일을 하는 데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정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친구하고 축구를 할 때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되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의 요소는 자신의 가치, 즉 자아 존중감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되죠. 강점과 약점. 그래서 자신이 전반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얼마나 많이 뽑고 약점을 얼마나 뽑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1, 3세 아동도 자기평가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발달은 자기평가 과정에서 나타나고 2, 3세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아이들이 뭔가를 했을 때 엄마에게 보여주고 성취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됐을 때는 기분이 좋아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짜증을 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즐 짜맞추기와 블럭 쌓기 같은 일을 잘 해냈을 때 엄마 이거 봐 하고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의 성취물을 보여주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했을 때 웃으면서 미소를 짓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되게 이제 좀 시무룩하고 찡그리는 얼굴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 3세 아동도 자아 존중감이 존재한다는 거. 4세 이상의 아동들은 자신이 유치원에서 과제를 잘하는 아이인지, 많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자신이 잘생겼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요. 자신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상당히 자신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교사나 또래의 평가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아동의 평가는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교사나 또래들, 자신을 또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과도 비교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위아래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 정도의 상관, 그러니까 많이 맞지도 않고 많이 틀리지도 않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학교 입학과 함께 자신의 과제 수행 능력이나 외모, 사회성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흔해진다. 그래서 18세 무렵에는 자신의 유능성에 대해 평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면 수많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과 비교해보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학교를 가게 되면 수많은 과제 수행을 하게 되죠. 또 능력이라든지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 정도가 되면 내가 이 부분에선 더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 이런 유능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8세 아동은 학업 능력, 사회 능력, 운동 능력, 외모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업 능력, 사회 능력, 운동 능력, 그 다음에 외모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장성 평가 영역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이제 학업 능력을 또 나눈 거죠. 난 수학을 잘하는 아이, 난 국어를 잘하는 아이, 난 과학을 잘하는 아이로 평가를 하고요. 또 사회 능력을 또래 관계, 부모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사회 능력을 그 전까지는 구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또래 관계, 부모, 또래 관계와 부모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와 부모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나는 내 친구들과는 이렇고 내 부모들과는 이렇다. 라게 점차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유능성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전인적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는 거죠. 자신의 유능함을 이제 뭉쳐서 나는 토탈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이제 대인관계,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대인관계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요. 타인에게 인식된 자신의 모습을 많이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거울 속 자기라고 하는 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거울적 자기라고 하는 거죠. 거울 속 자기. 마치 내가 나를 쳐다볼 때 거울 속을 보려고 막 이렇게 얼굴에 뭘 하듯이 거울 속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예쁘게 볼 것인가, 내가 얼굴을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그리면 예쁠까, 밑으로 그리면 예쁠까, 볼에다 하는 것을 빨간색을 하면 예쁠까, 파란색을 하면 예쁠까, 이런 것들이 엄청 신경을 쓰는 거죠.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자아와 존중감의 친밀한 우정, 낭만적 매력, 직업 능력 등이 추가되는 거죠. 자아 존중감에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매력, 또 좋은 직업, 이런 것들까지도 자아 존중감에 전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의 요소는 학업 능력, 사회 능력, 운동 능력, 외모로 구별되고요. 학업 능력은 다시 세부 과목으로 나눠져요. 언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다 나눠지고요. 사회 능력은 또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즉 내 또래 그리고 나의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가 둘 다 원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래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운동 능력. 그러니까 운동 능력은 바깥에서 하는 시력 게임.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에 대해서 또 얼마나 빨리빨리 적응하고 더 나은 성과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 어떤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 나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교했을 때 나는 그 사람들보다 어떻더라. 외모가 그 사람들보다 어떻더라. 라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자아 존중감을 쌓아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의 변화는, 자아 존중감은 연령과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고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에릭스는 청소년기에 가장 낮고, 이제, 로젠스는 이제 65세 정도까지 상승하고 69세까지 다시 하락한다고 이제 했는데요. 에릭스는 청소년기에 가장 낮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신체적으로는 다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인지적으로도 엄청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성인의 역할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성인 역할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됐으면 이미 몸은 성인처럼 컸는데 아직은 성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자아 존중감이 팍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은 자꾸 못하게 하고 내가 자꾸 하다 보면 실수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확 뚝 떨어집니다. 또 로빈스 연구는 청소년기에 마찬가지 하락했다가 성인기에 다시 올라갔다가 65세가 넘어서면서 다시 하락한다. 이거는 이제 노화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아 존중감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청소년기에 가장 낮다는 거. 자아 존중감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자아와 존중감의 서열 순위를 비교하면 성인과 아동기가 청소년기에 훨씬 더 비해서 안정적이고요.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방식에는 어떤 아동은 자아 존중감이 상승되지만 어떤 아동은 저하되고 일부 아동은 유지되는 등 큰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방식에서 자아 존중감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하고 또 옆에서 주변에서 도와준다면 상승될 것이고 또 반면에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를 한다거나 도와주지 않아서 성취하지 못하면 깔아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제 굉장히 개인차가 많이 큽니다. 어떤 아동은 잘 도와줘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동은 더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자아 존중감은 뭐랄까요? 크게 변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성을 보입니다. 즉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기로 가게 되면 이제 다시 그 청소년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헷갈렸던 부분들 또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진행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자아존중감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좀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60세 중반에까지 최고조에 달한 다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